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이 책을 2년쯤 전에 서점에서 처음 봤을 때 그냥 습관의 힘과 비슷한 내용이겠거니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이 책을 보게 되었는데 왜 이제 보게 된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부터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을 발췌해서 시리즈로 몇 번에 걸쳐서 나눠볼까 합니다. 매일 1%씩 달라졌을 뿐인데 흔히 우리는 대단한 행위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살을 빼고 회사를 설립하고 책을 쓰고 챔피언십을 따내는 등 어떤 목표들을 이루려면 어마어마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자신을 압박한다. 1%의 성장은 눈에 띄지 않는다. 가끔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는 무척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수학적으로 생각해보자. 1년 동안 1%씩 성장한다면 나중에는 처음 그 일을 했을 때보다 37배나 더 나아져 있을 것이다. 반대로 1년 동안 매일 1%씩 퇴보한다면 그 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성과나 후퇴였을지라도 나중에는 엄청난 성과와 후퇴로 나타난다. 습관은 복리로 작용한다. 돈이 복리로 불어나듯이 습관도 반복되면서 그 결과가 곱절로 불어난다. 2년, 5년, 10년 후를 생각해보라. 좋은 습관의 힘과 나쁜 습관의 대가는 현저한 차이를 드러낼 것이다. 일상의 습관들이 아주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 1%씩 나아지거나 나빠지는 건 그 순간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런 순간들이 평생 쌓여 모인다면 이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의 차이를 결정하게 된다. 성공은 일상적인 습관의 결과다. 우리의 삶은 한순간의 변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어떤 방법이 성공적이든 성공적이지 않든 그것이 중요하진 않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성공으로 가는 경로에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일어난 결과보다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백만장자라 해도 매달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다면 나쁜 궤도에 있는 셈이다. 반대로 지금 파산했다 해도 매달 조금씩 저축하고 있다면 경제적으로 자립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비록 자신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느릴지라도 말이다. 결과는 그동안의 습관이 쌓인 것이다. 순자산은 그동안의 경제적 습관이 쌓인 결과다. 몸무게는 그동안의 식습관이 쌓인 결과이고 지식은 그동안의 학습 습관이 쌓인 결과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했던 일의 결과를 얻는다.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 궁금한가? 자잘한 발전과 퇴보를 그래프로 그려보고 매일의 선택이 10년, 20년 후를 어떻게 그려나가는지 확인해보라. 당신은 매달 버는 것보다 덜 쓰는가? 매주 체육관에 가는가? 매일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가? 이런 작은 분투가 우리의 미래를 규정한다. 시간은 성공과 실패 사이에 간격을 벌려놓는다.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들였든 그것은 복리로 증가한다. 좋은 습관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지만 나쁜 습관은 시간을 적으로 만든다. 습관은 양날의 금이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나쁜 습관은 우리를 쓰러뜨린다. 그래서 매일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낙담의 골짜기를 견뎌라. 테이블에 얼음 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보자. 영하 4도, 영하 3도, 영하 2도 따뜻해지고 있지만 아직도 얼음 덩어리다. 영하 1도,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0도가 된다. 이때 얼음이 녹기 시작한다. 온도는 그 전까지도 계속 올랐지만 변화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영하 1도에서 1도가 더 오르자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처럼 중대한 돌파구의 순간이란 대개 이전의 수많은 행위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다. 암 종양은 80% 성장할 때까지 발견되지 않고 퍼져나가다가 한 달 만에 신체 전체를
점령한다. 습관 역시 대부분 중대한 한계점에 도달해서 새로운 성과를 보이기 전까지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과정 초기와 중기에 이른바 낙담의 골짜기가 존재한다. 우리는 발전이 직선적으로 나타나리라 기대하지만 처음에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은 별 효용 없는 변화들만 보여 낙심한다. 하지만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정책이, 그러니까 여기서 잠재력 잠복기라고 부르는 기간을 돌파할 때까지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좋은 습관을 세우느라 또는 나쁜 습관을 버리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이는 전진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잠재력 잠복기를 넘어서지 못한 것일 뿐이다. 마침내 잠복기를 돌파하고 나면 모르는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성공했다고 말할 것이다. 석궁이 100번 망치를 내리치지만 돌에는 금조차 가지 않는다. 101번째 내리치자 돌이 둘로 갈라진다. 나는 그 마지막 타격으로 돌이 갈라진 게 아님을 알고 있다. 그 전에 계속 내리친 일들의 결과다. 거대한 사건은 모두 작은 시작에서 비롯된다. 습관이라는 씨앗 각각은 하나의 사소한 결정이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반복되면 습관의 씨앗은 싹을 틔우고 튼튼하게 자라난다. 뿌리가 스스로 자리를 잡고 가지가 뻗어나온다. 나쁜 습관을 깨부수는 작업은 우리들 내부에 박힌 단단한 오크나무를 뿌리째 뽑는 일과 같다. 좋은 습관을 세우는 작업은 하루 한 번 섬세한 꽃을 피우는 일과 같다. 흔히 몸매를 가꾸듯 회사를 운영하듯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은 모든 것이 시스템에 달려있다. 시스템과 목표의 차이는 무엇일까? 만화 딜버트의 작가 스콧 애덤스에 따르면 목표는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결과이며 시스템은 그 결과로 이끄는 과정이다. 목표는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하며 시스템은 과정을 제대로 해나가는 데 필요하다. 그러나 목표를 생각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시스템을 고안하는 데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 1. 성공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목표는 같다. 누구나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가 성공한 것은 아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모두가 금메달을 원한다. 입사 지원자 모두가 구직을 원한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목표는 같다. 목표는 성자와 패자를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없다. 문제 2. 목표 달성은 일시적 변화일 뿐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한순간을 변화시킬 뿐이다. 우리는 결과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결과는 문제가 아니다. 진짜로 해야 할 일은 결과를 유발하는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결과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는 임시 방편일 뿐이다. 영원히 개선하고자 한다면 결과가 아니라 시스템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제 3. 목표는 행복을 제한한다. 목표 뒤에는 이런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 목표에 도달하면 행복해질 거야. 목표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태도의 문제는 다음 표지판에 도달할 때까지 행복을 계속 미룬다는 것이다. 게다가 목표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양자택일적 갈등을 만들어낸다. 목표를 달성하면 성공한 것이고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면 스스로 행복에 대한 좁은 시야 안에 갇히고 만다. 시스템 우선주의는 그 해독제를 제공한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좋아하게 되면 이제 행복해져도 돼 라고 말할 시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면 어느 때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은 우리가 처음 상상했던 한 가지 결과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성공할 수 있게 해준다. 문제 4. 목표와 장기적 발전은 다르다. 마지막으로 목표 중심적 사고방식은 요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노력했다면 그것을 달성한 뒤에 무엇이 남아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과거의 습관으로 쉽게 돌아가곤 한다. 목표 설정의 목적은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다. 반면 시스템 구축의 목적은 게임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보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개선하고 발전해 나가는 순환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즉,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발전을 결정한다. 바보야, 문제는 시스템이야. 습관을 바꾸기 어렵다면 우리 자신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스템이다. 나쁜 습관은 그 자체로 반복되는데 이는 우리가 변화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화할 수 없는 나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목표를 높이지 마라. 시스템의 수준을 어렵지 않게 낮춰라. 저는 시스템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하이리빙을 처음 알게 돼서 읽게 된 책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돈을 버는 다양한 방식과 시스템 소득, 즉 패시브 인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직장 아니면 자영업,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노동 수입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반면 부자들은 다른 사람과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들 수 없다면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다음으로 또 한 번 하이리빙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건 바로 시스템이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점포 개인 프랜차이즈와 같이 시스템을 모방해서 따라하면 되는 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단지 하드웨어적인 시스템뿐만 아니라 나를 성장시켜주는 성공자의 매뉴얼과도 같은 A코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A코어는 내가 먼저 성공자의 습관을 따라해서 나의 모습이 성공자로 변화하면 나는 이미 성공자로 내가 원하는 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스템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1부터 4까지, 즉 책 읽기, 미디어 듣기, 강의 듣기, 제품 애용하기는 들어오는 투입, 인풋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습이 성공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자들이 매일매일 하는 습관을 따라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 A코어의 전반부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인풋을 통해 변화해가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5에서 8에 해당하는 후반부입니다. 갈비지 인, 갈비지 아웃이라고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가 나가는 것이 이치입니다. 하지만 좋은 성공 습관이 입력되면 나가는 것도 좋은 사람으로 변화된 내가 표현되는 것이죠. 사업자를 발굴하고 소비자를 만들고 스폰서와의 상담을 통해 1:1 코칭을 받으면서 방향성을 수정하고 신뢰 쌓기를 새롭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피드백처럼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내적인 성장과 외적인 사업의 성장까지 함께 이루어 나갑니다. 그것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성공의 프로세스도 내가 to do, 반복적인 습관을 통해서 to be, 그러한 인간이 되면 to have, 그에 걸맞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도 똑같습니다. 매일 식단을 조절하고 먹고 싶은 것을 참는 고통을 감수한 결과 체중 감량이라는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평생의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 바로 요요 현상을 겪게 되죠. 평생 체중 감량과 요요를 반복하고 마는 꼴이 되죠.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법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목표 지점까지만 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습관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녁 한 끼 이상 생식을 먹는 걸 습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봄마다 한 달간 정기적인 해독 다이어트를 통해 살찌지 않는 체질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과정을 생략하고 목표, 즉 원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원하는 것을 빨리 갖지 못하면 낙담하고 포기합니다. 성공은 올바른 방향으로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이고 순간순간 성장이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목표는 내가 작은 실천을 통해 얻게 되는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변화시킬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다면 나를 성장시켜주는 좋은 시스템에 들어가서 시작해보세요. 환경도 시스템입니다. 나약하던 아들이 군대에 가서 넘넘해서 돌아오는 것도 군대라는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겐 그런 좋은 환경이 바로 우리 그룹 시스템입니다. 지금도 시스템 속에서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는 나 자신의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이 행복한 성장을 계속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